학교 가야 돼. 어제 과제하다가 도저히 모르고 있어가지고 물어보라. 친구 별로 안 친해서 물어봤어. 별로 안 친한데 친구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려고. 어? 음. 거기도 랩실 있거든. 랩실 있다고. 뭐? 머리. 어. 어? 3일 이틀 안 떠갔나? 나 깜깜잖아.
Recording is on. 자, 지금 시간이 9시 3분 정도인데요.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채팅창에다가 학번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 41명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자, 지금 9시 4분이니까 한 1분 내지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합시다. '자, 이제 9시 5분이 지났고요. 이제 시작을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좀 들어갔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좀 리뷰를 한번 해보면, 2장은 증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증명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명하는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2.1절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증명 방법이고, 간단하게 좀 수학적 귀납법을 리뷰를 하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면 무한히 많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하고 같다. 라는 걸 내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n이라고 하는 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3747일 수도 있고 뭐 1억 2426일 수도 있고 n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많은 0 이상의 어떤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요 등식, 요 등식이잖아요. 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증명해야 될 대상이 사실 무한히 많은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n이 0이면 맞다, n이 1이면 맞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가지고는 우리가 증명을 완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할 대상은 무한인데 하나 증명하면 증명이 끝나지 않겠죠. 무한히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고 수학적 귀납법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좀 이야기하면 무한이가 아니라 무한히겠죠. 무한히 많은 대상을 유한한 단계의 증명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구체적으로 유한한 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버전의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0, P0. 여기서 이제 P의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P의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이 n 플러스 1 나누기 2라고 하는 그런 공식하고 같아요 라고 하는 요 명제를 pn이라고 우리가 부른 겁니다. 근데 왜 p라고 하지 않고 pn이라고 했느냐? 요 명제가 n에 따라서 n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n에 따라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니까 요 명제 p에다가 마치 함수처럼 n이라는 파라미터를 붙인 것 뿐입니다. 요 자체는 명제예요. 그래서 이런 pn이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n이 0인 거를 보이는 거죠. n이 0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p의 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잘 들리는 학생 네라고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학생들은 잘 들리는 거 보니까 본인 환경 문제 같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잘 들려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세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증명해야 될 순서가 그 다음이죠. PK 플러스 1이 참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PK를 증명한 게 아니에요. 특정 PK 플러스 1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pk 플러스 1이 참이려면 pk가 참이어야 되는데 아직 pk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을 증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명제식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웠으니까 1번 스텝은 2번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k면 pk 플러스 1이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2번 스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1번 스텝에서는 당연히 p의 제로를 증명한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p가 0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번 단계에서 증명했으니까 p가 0이 참인 거를 알고 있다면 0 플러스 1인 즉 p가 1인 거 참인 거 알게 되는 거죠. 요게 함축이 참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p1이 참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여기다가 p1을 놓으면 p1 플러스 1, p2가 참인 거 알죠? 또 p2가 참이라고 하는 거가 알았으면 p3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한히 많은 경우에를 다 따로따로 증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처음 시작점만 딱 하나만 증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달아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나머지 경우가 다 증명이 돼버리는 그런 파워풀한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봤고요. 한번 수학적 기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가지 문제만 좀 한번 풀어보면요. 뭘 풀어볼까요? 예제 2.5가 간단해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좀 예제 2.5를 한번 좀 수학적 기납법을 가지고 풀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증명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P의 n이 뭐냐? P의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2의 n승 지수승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꺽쇠를 썼는데 2의 n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n번 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n의 제곱인데 n이 언제일 때 4보다 크다고 그랬네요. 같다고 하지 않았고 요거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증명할 명제가 이거예요. PN이라고 하는 거.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0을 증명할까요? P0은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잠깐만요. 뒤에 들어온 학생들이 좀 있구나. 윤경윤 학생하고 설재영 학생이 들었네. 이상윤 학생은 지금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P0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 P0라고 하는 걸 항상 0에 대해서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을 증명하라는 이야기, 시작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시작점이 어딜까 생각하면 n이 4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이 5일 때가 요 명제의 수학적 귀납법을 가지고 요 명제를 증명을 할 때 시작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수학적 기납법은 무조건 0에서 증명하는 거라고 교수님이 설명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때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작점이라는 뜻의 0이라는 의미지 무조건 숫자 0에 대한 어떤 0을 파라메타로 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해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점이 0이 아니라 이제 5인 점을 5예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번 P5가 참인지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2의 5승. 2의 5승은 32죠? 2 곱하기 2 곱하기 16 곱하기 2니까. 그죠? 32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를 4가 되고, 요거는 2의 제곱이 되니까 크다라는 거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요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스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PK가 참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의 K승이 K의 2승보다 크다라는 게 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요거죠. 2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2승보다 크다. 요거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요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2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곱하기 2죠. 2의 k승 곱하기 2가 2의 k 플러스 1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2를 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2의 k승 더하기 2의 k승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곱하기 2를 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했자면 요 가정을 이용을 하기 위한 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2의 k승은 k의 제곱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k의 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의 제곱을 넣으면 그 두 개 더해도 당연히 이쪽이 큰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정을 활용한 거예요. 가정 PK를 두 번 활용한 거예요. 자, 여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중요한 스텝이었네요. K에서.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K의 2승을 두 번 곱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EK 제곱이죠? EK 제곱. 요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요거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 보이려고. 근데 아직은 같지는 않고 당연히. 그럼 이건 뭐하고 같습니까? 뭐 뒤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죠. E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같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k의 제곱하고 2k 플러스 1하고 비교를 해서 k의 제곱이 크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면 k의 제곱이 2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지금 한번 볼게요. 이걸 또 한번 다시 증명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고르는 거는 좀 잘못 고른 것 같네. 여러분들이 예제 2.6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k의 제곱이 2k 플러스 1 k는 당연히 4보다 클 때죠. 4보다 큰 경우죠, 지금. 이면 성립하는 거죠, 지금.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k 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큰 거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이제 다시 이제 서브 문제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래서 QN이 이렇게 되는 거죠. K의 제곱이 2N이죠. N의 제곱이 2의 N 플러스 1 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하는 명제가 QN이 참이면 요게 참이면 요것과 요것 사이에 등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같으니까 서로 빼버리면 얘만 남는데 k의 제곱이 2k 플러스 1보다 크다면 요 이제 우리가 명제에 증명한 거가 2의 k 플러스 1승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증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증명하면 돼요. 요것만. k의 2승이 2의 k 플러스 1보다 같으냐 클 것 같지만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 거죠. 그리고 k가 여기서는 주어진 게 4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4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사실은 예제 2.6이에요. 제가 좀 복잡한 걸 걸렸네요. 그래서 예제 2.6을 보면은 n의 제곱이 2의 n 플러스 1보다 큽니다. 언제? n이 3보다 크기만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n이 5 이상이면 당연하고 심지어는 4일 때랑 3일 때도 요게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예제 2.6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명제를 다시 이제 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지 예제 2.6을 증명해야지 예제 2.5가 결과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죠. 제가 좀 어려운 증명을 좀 골랐네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까 시작점이 0이 아니라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3의 제곱은 9가 되겠고 그 다음 9는 7보다는 크죠? 2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7보다는 크니까 이건 증명이 됐고 P가 아니라 Q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자 K가 위에서 변수를 썼으니까 제가 I라고 쓸게요. 변수를 K 대신 그냥 다른 이름의 변수를 쓴 거예요.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다시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K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혼동할까봐 그래서 QI가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I의 제곱이 2 곱하기 I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거는 QI 플러스 1인데 QI 플러스 1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I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럼 I의 제곱 더하기 2I 플러스 1인가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상윤 학생 잘 들리는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요? 요거. 뭐가 딱,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게 i의 제곱이 2의 i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i 플러스 1 그럼 이쪽에 2i 플러스 1이 두 개가 나타났네. 두 개 나타났으면 그러면은 4i 플러스 1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2의 2i 플러스 1인가요? 2k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2k 플러스 2. 좀 헷갈리는데. 아, 지금 보면 2i 플러스 2로 하고 2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걸 넘기는 것 뿐이야. 요 플러스 1을 요를 옮겨가지고 2로 만든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i 플러스 1이 되겠죠? i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2i가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왜냐면 i라고 하는 거는 3보다 크니까 i가 3보다 크니까 2 곱하기 i는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죠? 2i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orm을 만들어냈죠. 바로 이게 바로 지금 그래서 따라서 iq의 i 플러스 1인 i 플러스 1의 제곱, 한글이 자꾸 써지냐? 제곱이 2의 i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qi 가정을 활용했다는 사실, 이 스텝에서 나머지 스텝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활용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증명했죠? 자, 그래서 예제 2.6에서 요게 증명이 됐으니까 k의 2승이 2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돼서 그래서 요거는 by 예제 2.6에 의해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하고 2.6은 사실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였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학적 기납법 설명했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패턴의 수학적 기납법을 좀 선택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네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좀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죠? 다 수학적 기납법대로 잘 적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두 번째 스텝을 증명을 할 때 가정을 언제 활용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에서 가정을 언제 활용을 했느냐라는 그 활용하는 단계가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첫 번째 파트를 마쳤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제가 슬라이드로 체인지를 좀 할게요. 슬라이드 쪽으로 옮겨갈게요. 자, 슬라이드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거는 제1 수학적 귀납법 또는 약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뭐 수학적 귀납법이 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를 보면은 두 가지 말로 쓸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의 형태인 수학적 귀납법, 강귀납법, 그러니까 strong induction method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 강이란 말은 strong 이렇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수학적 귀납법, 제2 수학적 귀납법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1 수학적 귀납법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정확한 말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증명을 하다 보면 더 편리하게 증명할 수 있는,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증명의 스텝이 짧다, 뭐 이런 거죠. 증명의 스텝이 짧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쉽다라는 이야기겠죠. 더 짧게 증명할 수 있을 것뿐이에요. 그래서 강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배운 약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파워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달라지자면 이렇게 달라져요. 두 가지 스텝인 건 똑같아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을 증명을 하는
세팅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스텝도 두 스텝이에요. 첫 번째로 뭐 P1이라고 했는데 그냥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0에다가 1에다가 좀 막 헷갈리는데 그냥 P1이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에 해당한 시작점에 대해서 그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인 걸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P1이에요. 1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1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0이나 1이나 시작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시작점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1번은 똑같아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두 번째가 이제 달라지는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거는 이렇게 가정했어요. 앞에서는 PK만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PK만 참을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을 증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P1도 참이라고 가정하고 P2도 참이라고 가정하고 P3도 참이라고 가정하고 점점점점점점 하고 PK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K가 모두 다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게 달라졌어요. 바로 이게 더 스트롱해진 겁니다. 가정이. 우리는 앞에서는 뭐만 가정했죠? PK만 참이라고 했고 따라서 P1, P2, P3가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의 수학적 기납법을 약하게 가정을 한 거예요. PK만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1부터 K까지가 모두 참이다라고 스트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이 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P1부터 PK가 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다 이용해서 PK 플러스 1이 참인 거를 증명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징검다리를 앞에서는 1을 증명하면 2가 증명이 되고 2를 증명하면 3이 증명이 되고 이렇게 한 단계씩 띄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1을 증명하면 2가 되고 1과 2를 증명하면 3이 되고 1과 2와 3을 증명하면 4가 되고 이런 형태예요. 제가 설명한 거 좀 잘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슬라이드로 메모장에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귀납법 뭐은 P0을 증명하면 P1이 증명되고 그죠? P1을 증명하면 P2가 증명되고 또 P를 증명하면 P3이 증명되고 자 이런 패턴이었죠? 그죠? 이런 패턴이었는데 두 번째 귀납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자면 일단 이게 강귀납법입니다. 여기서는 P0을 증명한 P를 증명돼요. 이건 같죠? 근데 이거는 P0과 P2를 증명하면 P가 증명이 되고 이거예요. P0과 P1과 P2를 증명하면 P3이 증명되고 자 패턴이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기납법과 두 번째 기납법의 차이 조금 아시겠죠? 잘 이해가 되면은 네라고 답을 하시고 Recording has stopped. 잘 이해가 되시면 네라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두 개의 차이를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다. 일단은 김하성 학생 어때요? 김하성 학생도 한번 답을 한번 해줘 볼까? 김하성 학생도 마지막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해됐죠? 오케이. 좋았어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정을 하면은 스트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것만 참이라고 증명을 하면 요게 증명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 이전에 있는 것들이 모두 참이면 그 다음 게 Recording 참이다. is 이렇게 on.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귀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강귀납법을 그러면 이제 언제 강귀납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귀납법으로 귀납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두 번째 귀납법으로 이건 당연하죠. 증명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 귀납으로 증명해도 첫 번째 귀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강귀납법을 사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사용하면 증명이 조금 쉬워질까, 조금 더 쉬워질까, 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강귀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강귀납법이 나올 때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제 2.1입니다. 요 강귀납법의 예제를 들기 위한 강귀납법을 이용하면 증명이 쉬워지는 그런 예가 어떤 애일까라고 할 때 많은 수학 책들이 사용하는 예제가 바로 예제 2.1이에요. 예제 2.1. 자,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의 49페이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는 몇 페이지야 이게? 10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n이 1인 자연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소수들의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가 PN이에요.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4는 어떻게 되죠? 4는 1보다 크죠, 그죠? 이거죠. 인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고. 그다음에 4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죠. 2가 소수죠. 2가 소수. 그래서 소수가 뭐예요, 이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0으로 떨어지는 수. 이게 바로 소수죠. 그죠? 4는 2 곱하기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뭐 15 해볼까? 15는 1인 자연수죠. 그죠? 그러면은 15라고 하는 건 뭐예요? 3 곱하기 5네. 그죠? 3과 5는 소수예요. 그죠? 이렇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n이 1인 소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일단 요 명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했으면 네라고 답을 좀 해주세요. 요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 이해했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강귀납법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예제 2점 요거. 전형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강귀납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점. 시작점이 뭘까요? 시작점. 시작점. 당연히 P가 2인 경우가 되겠죠? P가 2인 경우. N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N이 되겠죠? 그러면은 P가 2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P가 2면 2라고 하는 거는 그냥 2 자체가 소수니까 2가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참인 거 돼버렸죠. 그냥 2가 소수가 됐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증명합니다. P2부터 점점점점 P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2부터 K에 있는 숫자들은 다
소수들의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명할 게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이 참인지를 보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k 플러스 1이 k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k 플러스 1 자체가 소수이다. 그러면 이제 증명 끝이죠. 끝. 첫 번째 케이스 1. k 플러스 1 자체가 소수니까 그냥 소수들의 곱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쉽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k 플러스 1은 소수가 아니다. 요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더 증명을 해야 될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k 플러스 1은 소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수라고 하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소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뭔가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k 플러스 1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m과 n k 플러스 1보다 작은 어떤 m과 n에 대하여 그래서 k 플러스 1은 m 곱하기 n 이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m과 n 어떤 두 개의 숫자로 k 플러스 1 1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k 플러스 1도 아닌 어떤 다른 숫자 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1보다는 크겠죠? 1보다는 크고 k 플러스 1보다 작은 어떤 m과 n이라는 두 개의 숫자가 Recording has stopped. 존재해가지고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k 플러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수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자 m이라고 하는 거는 k부터 되는 거죠. k 2부터 k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m에 대해서 p2부터 pk가 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은 2와 k 사이의 숫자이므로 m은 소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m은 소수들의 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n도 2와 k 사이의 숫자이므로 n은 소수들의 곱이다. 가정을 두 번 활용했어요. 강귀납법 가정 활용. 여기서도 강귀납법 가정을 활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은 m 곱하기 mn인데 이것도 소수들의 곱이고 이것도 소수들의 곱이에요. 따라서 이게 다 소수들의 곱이 되겠죠? 됐죠? 증명이 끝난 거예요. 증명 끝.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단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네라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강귀납법을 사용한 것에 일단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제 다 잘 강귀납법을 잘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관건은 뭐냐면은 m과 n이라고 하는 거는 k 플러스 1 바로 직전의 숫자 k일 수도 있죠. k일 수도 있지만 항상 k인 건 아니지. k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m과 n이. 또는 k-2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귀납법, 약귀납법, 첫 번째 형태 귀납법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가정을 활용할 때 k 플러스 1 바로 직전의 숫자 하나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만 이용해 가지고는 요 m과 n이 소수들의 곱이다 각각
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가정이 약한 거예요. 제 설명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강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적용이 된다. 첫 번째 버전으로 하면은 K 플러스 1을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참이다. PK만 참이다. 라고만 하기 때문에 M은 K보다 더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M이나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K보다 더 작은 숫자들에 대해서 그 숫자가 소수들의 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귀납법을 사용하면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그런 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했으면 네라고 답을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라고 하는 거를 잘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호준 학생, 교수님 그러면 소수들의 곱, 소수들의 곱은 그거는 이제 곱셈의 법칙 아닐까요? 소수들의 곱하기 곱셈은 어떻게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뭐가 나왔자면 지금 thanks to 최호준 뭐를 이야기했자면 요거는 뭐 트리비얼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증명이 필요 없나요? 라고 지금 퀘스천이 올라왔어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요거는 왜 그렇냐면은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 등식이 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하고 같다. 같은 거죠? 최호준 학생 한번 답을 해봐봐. 요거는 증명 필요 없겠지? 최호준 학생?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괄호가 여기에 있으나 이 괄호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Recording 보면 is on. 지금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 AI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J라고 지금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수들의 이제 AI와 BJ는 A와 B는 모두 소수라고 합시다. 잠깐만요. 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다 그냥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결합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이거 되는 거죠. AI 곱하기 B1 곱하기 B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B 곱하기 BJ고 A와 B는 다 소수잖아요. 소수들의 거. 결합 법칙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가 하기 때문에 라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윤구 학생, 교수님 소수이면 1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들의 곱이 아니지 않나요? 이윤규 학생은 질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이 소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맞죠? 근데 소수들의 곱이 아니지 않나요?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윤규 학생 소수 그 자체는 곱의 형식을 나타내면 1 곱하기 n을 나타내는데 아니에요. 소수 그 자체는 1 곱하기 n이 아니라 그냥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같잖아요. 좀 뭐 엉뚱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1 곱하기 n은 그냥 n 아니에요? 김하성 학생 조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은규 학생이랑 여기 1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A와 B는 1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가 최호준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윤규 학생이랑 김하성 학생 1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제 2.11 같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제 2.1 같은 경우에 2.11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강증명법에 대해서, 강귀납법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도 두 가지 형태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스트럭처럴, 구조적 수학적 귀납법 뭐 등등등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약간 변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직접 증명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직접 증명법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명제 P로부터 어떤 원하는 결론 Q를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 어떤 Q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명제 P로부터 원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Q를 유도하는, 즉 여러분들이 지금 P면 Q이다를 어떤 증명하는 거예요. 하는 어떤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직접 증명법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제 2.12를 보면 자, n이 짝수일 때 n 제곱도 짝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자면 조건이 뭐가 되겠죠? 조건 n이 짝수이다. n이 짝수. 물론 이제 짝수인 정수 그랬는데요. 당연히 정수는 이제 가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뭡니까? n의 제곱이 짝수.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우리 이제 2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거 짝수라는 이야기예요. even number. even number. 그다음에 odd number. 홀수라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수, odd number.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even n이면 even n 제곱이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even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할 명제가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even n이라고 하는 거는 n이 짝수면 참이 되는 거고 n이 짝수가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en 뭐 3 하면은 거짓이 되겠고요. even 뭐 8은 뭐 참이 되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even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pn이라고 하는 명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제에서 증명하기를 원하는 명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even n이면 함축하기를 even n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2 직접 증명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가 있자면
지금 여기서 뭐 덧셈, 뺄셈, 뭐 소수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명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증명의 과정. 그 증명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잘 따라서 원하는 결론으로 도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막 뭐 수학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수학을 이용을 해서 뭔가 계산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덜 중요해요. 물론 그게 없으면 증명이 안 되긴 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의 구조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증명한 내용이 어떤 우리가 앞에서 명제 논리나 수로 논리를 증명할 때 사용했던 그런 법칙들을 사용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even n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에 의해서 n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k, m 어떤 m에 대하여 그렇죠? 왜냐하면 n이 짝수니까 짝수란 이야기는 뭔가 2 곱하기 무슨 어떤 폼 이런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짝수라는 거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n은 2 곱하기 m이다 라고 자, 곱하기를 자꾸 이상하게 쓰면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2m이라고 쓸까요? 2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n의 제곱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4의 m의 제곱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다시 어떻습니까? 2의 n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n의 제곱도 짝수이다. 즉 2분 n의 값은 참이다. 참이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걸 증명을 할 때 제가 뭘 했습니까? 일단 가정을 사용한 거죠. 가정. 그죠? 가정. 가정을 사용해서 요런 n이 2m이라고 하는 폼으로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n의 제곱을 이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도출했던 내용을 가지고 쭉 전개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도 다시 2 곱하기 어떤 형태, 어떤 숫자 형태로 n의 제곱을 다시 리라이팅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n이 2m이라고 하는 가정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활용한 거죠. n은 em을 활용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K이면 Q이다를 증명을 바로 해버린 거죠. even n을 가정을 해놓고 결론 even n의 제곱이 3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유도를 하는 형태의 증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증명한 거고 직접 증명법이에요. 이렇게. 자, 일단 뭐 어려운 거는 없죠? 어려운 거는 없죠. 직접 증명법.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 증명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 좀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증명법. 그래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에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자면 대우 증명법, 대우를 증명한다 하는 전략이 있고 또는 모순을 증명하는 모순을 통해서
에서 증명하는 전략, 간접 증명법이죠. 간접 증명법. 그 다음에 발레를 통해서 증명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P이면 Q이다를 P이면 Q를 직접 증명법과 에서처럼 P로부터 Q를 직접 도출하는 대신 뭐 대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모순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아니면 발레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전략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간접 증명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한번 대우를 사용하는 법, 대우를 통해서 방법을 한번 따져보면 PQ 증명하는 대신에 not Q이면 not P를 증명하는 거죠. 증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대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제 2.9를 한번 볼까요? 예제 2.19를 보면 예제 2.19가 뭔가 하면은 n 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P의 n이 뭔가 하면은 홀수는 odd number라고 했습니다. odd number가 홀수예요. n 제곱이 홀수이면 odd number n이다. 그 다음에 for 모든 이제 임의의 정수네요. 임의의 정수 n 이렇게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n의 대우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not odd n이면 not odd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홀수하고 짝수하고 성질에 의해서 Recording 오드가 has stopped. 홀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짝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홀수가 아니면 짝수이고 짝수가 아니면 짝수 이기 때문에 짝수 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명제는 바로 Pn의 대우인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라고 일단 답을 해줘 보세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자, 요 문제를 요렇게 한번 표시를 했고 요거의 대우를 구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를 다시 좀 포뮬레이션 해봤다. 다 잘 이해했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가정 even n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거 증명했죠? 이거 증명했죠? 직접 증명법으로 어떻게 증명했어요? 요거 아까 한 거 같은데, 그죠? 예제 2.12에서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예제 2.12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참이다라고 해서 증명 끝.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여기서 바로 직접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도 뭐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거를 대우를 취하니까 더 앞에서 증명했던 거를 이용할 수도 있었었고 더 직접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었었네요. 일단은 자 그렇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지 지금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어, 어, 어. 요거는 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찍어봐.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야, 요 명제가 참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네. 아닐 것 같다. 참일 것 같다면 참, 아니면은 거짓.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참일 것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참이 맞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참으로 증명된 걸로 합시다. 우리의 다수결 증명법에 의해서. 제일 편한 다수결 증명법에 의해서 참임이 증명되었음. 일단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보면요, 한번 이것도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거를 qn 하고 요거는 이거죠. n이 제곱이면 2번이 n이다. 이게 바로 이제 qn이 되겠고요. 한번 이 전략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대우를 한번 구해볼까 한번. 대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not even n이 not even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홀수 짝수 성질에 의하여 odd n이면 그 다음에 odd n의 제곱도 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 odd n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n은 em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되겠죠? 홀수라는 사실은 2m 곱하기 2로 나누면 항상 1이 남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 의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의 제곱은 2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m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m이 되겠죠? 2 곱하기 2m 곱하기 1이니까 1은 생략해도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 곱하기 m이죠? 그죠? m의 제곱. 그리고 요거는 2 곱하기 2의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로 해야겠네. 이렇게 더하기 1이고 이제 눈치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홀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따라서 odd n 제곱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그래서 역시 뭐 다른 방법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도 뭐 쉬울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우를 증명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직접 유도를 할 수 있었으니까 짭 증명 끝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네요. odd n이면은 odd n 제곱이 참이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뭐 증명했자면 odd n의 제곱이면 odd n이거든. 그러니까 n하고 n의 제곱은 무조건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 다 같은 수가 되는 거지 다른 수가 되지는 않네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배웠자면 간접증명법에서 대우를 증명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증명이 좀 뭐 짧아지거나 뭐 편리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언제 대우를 증명을 해야 되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대우를 증명해야 되냐? 그거는 굉장히 경험에 의한 결정할 내용이지.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대우를 증명해야 되고 뭐 저런 패턴이 나타나면 뭐 직접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증명을 해봄으로써 얻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좀 판단할 그런 내용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혹시 아까 그 출석부에 이름 안 올린 학생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요거 출석 다 잘 올렸나요? 제가 일반에는 이렇게 오래 걸려? 일반에는 지금 출석을 제가 올렸고 공지사항에 6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양이야. 자, 질문이 없으면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퇴실을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지사항에 제가 네, 수고하셨어요. 공지사항에 제가 출석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둔 명단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PNF요? PNF는 과제가 끝나면은 하면 좋겠는데 어떤 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최우준 학생. 최우준 학생 질문 한번 해보세요. 과제 어떤 게 어려웠어요? 어. 네.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바꿀 수 있죠. 이그지스트나 뭐 for이 달렸다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썼던 데에서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for이 붙은 것도 A에 해당될 수 있고 for이 안 붙은 것도 A가 될 수도 있고 A하고 B가 for이 붙었느냐 한정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상관없이 다 A나 B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됐나요? 최호준 학생? 설재영 학생도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꼴인데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나요? 폴 AX가 뭐죠? AX? A하고 괄호 열고 X란 이야기인가? 근데 뭐가 좀 신텍스가 틀렸는데 폴 X 점하고 AX든지 뭔가 신텍스가 틀렸는데 뭐 폴 AX라고 쓰면 안 되고 AX가 아니고 폴 X 점 AX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설대영 학생 이거 맞아요? 이그지스트도 마찬가지고 이그지스트 이스트가 아니라
이런 꼴인데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무슨 질문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조금 더 정제를 해서 다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영 학생. 그냥 이런 꼴인데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조금 뜬금이 없는데. 응. 수업 시간에 PNF로 바꿀 때 어때? or px하고 and or qx 그래서 어쩌다라는 이야기일까? and면 fe 9번이 있는데 그렇지. fe 9번이 있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양승우 학생처럼 뭔가 좀 폼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답인지 아닌지는 이제 과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해볼 문제지만 한정자가 다를 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예, 이윤구 학생. 예, 가능하죠. 왜냐면은 x2하고 y2가 안 나타났으니까. 지금 이윤구 학생이 말한 법칙이 FE4예요. FE4. FE4가 FE4번이 이윤구 학생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윤구 학생 답변이 됐나요? 이윤구 학생? 이윤구 학생이 지금 그렇게 꺼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 FE4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EX2, Y2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X1, Y1이 안 나타나잖아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FE4번이 이야기하는 게 X가 안 나타나, FE4번이 이야기하는 게 Q라고 하는 게 한정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X가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지 Q에 한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윤구 학생. 설재영 학생은 이윤구 학생처럼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Q&A다가 올려주세요. 조금 설재영 학생 좀 질문을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 질문을 조금 이윤구 학생처럼 명확하게 좀 질문을 해주면 내가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설재영 학생은 조금 다시 그 질문을 다시 고민을 해서 당연하죠. 서하영 학생 당연합니다. 포홀과 이직 상황에서 PNF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그 PNF의 정의가 Q, 한정자가 Q라고 돼 있죠. Q라고 하는 게 포홀도 될 수 있고 이그지스트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황에도 앞으로 다 한정자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PNF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하연 학생 답이 됐나? 당연히 달라도 되죠. 한정자가 꼭 같아야지만 PNF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도 가능한가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라도 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달라도 가능한가요? For all exist 마음대로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서하연 학생 답이 됐나? 답이 안 됐으면 조금 좀 질문을 좀 달라도 FE11처럼 뭐가 달라도? 설재영 학생?
설재영 학생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설재영 학생 이렇게 질문을 채팅 여러 개의 그 메시지다가 나눠서 질문하지 말고 하나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본인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예제를 써보세요. 예시를 본인이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설재영 학생은 뭐가 다른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서하연 학생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예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질문하세요. 설재영 학생. 좀 질문이 애매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 아까 이윤구 학생 했던 것처럼. 어허. 그게 지금 몇 번 룰이죠? 우리가 FE 3번인, 잠깐만. FE 5번인가? 몇 번이죠, 그게? 아니다. FE 9번이죠? 그죠? 설재영 학생부터 먼저 답을 하면 FE 9번이고, 괄호 안에 함축이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이윤구 학생도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폼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서하연 학생은 뭐라고 했지? or px, o와 qx면 경우가 앞에 for과 이그지스트가 어딨어? 근데 서하연 학생은 당연히 가능하죠. 설재영 학생. 왜냐면 근데 이름을 다르게 해야지. 이름을 다르게 해야지. x하고 겹쳤잖아 지금. 어, 설재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그지스트에서 x가 4x하고 같아버리면 안 되죠. 거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qx가 참이라고 하는 게 되니까 이그지스트 x가 이그지스트 y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설재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x가 같은 x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렇고 이윤구 학생은 설재영 학생도 방금처럼 질문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나도 답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윤구 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합충이 들어간 문제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함축이 들어간 문장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나요? 그게 이미 PNF 같은데? 지금 P하고 Q는 지금 for이 없는 거죠. 없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윤구 학생은 그게 이미 지금 PNF로 다 된 것 같은데? 음. 이윤구 학생은 지금 PX하고 QX가 한정자가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윤구 학생이 지금 제시한 폼은 이미 PNF예요. 도달한 거야.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정자를 밖으로 내는 거는 자유롭게 가능한데 그때 이름을 for x에서 변수 이름이 겹치는 거가 그걸 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서하연 학생은 답이 됐나 그러면 설재영 학생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서하연 학생, 오케이. 자, 이제 세 사람 질문 다 된 것 같고 한번 계속 한번 과제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